5,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10년 젊어지는 기적. 서울대병원 명예교수가 직접 밝힙니다. 어머나. 박 여사님. 요즘 얼굴이 아주 혼해지셨어요. 혹시 종로에 새로 생긴 피부과 다니세요? 얼마 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오랜 친구 김 여사의 말에 저는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피부과예요? 그럴 형편도 못 돼요. 그런데 주름이 정말 눈에 띄게 줄었어요. 특히 그 팔자주름. 비결이 뭐예요?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친구 말처럼 입가에 팔자주름이 한결 옅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약국에서 파는 바세린 쓰고 있어요. 한 통에 5,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순간 김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그 흔한 바세린으로 저는 한 달에 화장품 값으로만 30만 원은 좋게 쓰는데 여러분 혹시 김 여사와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깊어지는 주름 때문에 한숨 쉬고 큰맘 먹고 산 고가 화장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그 고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돈 5,000원으로 30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보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에서 40여년간 환자들을 돌보다 은퇴한 명예교수 박진우입니다. 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고 효과를 보았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저의 76세 환자 한 분은 불과 3개월 만에 주변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내일도, 한 달 후에도, 심지어 1년 후에도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며 후회하실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바세린 전역 관리법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을 모르시면 바세린을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효과는 절반에 그칠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진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확인한 바세린의 기적.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과장으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국내 굴지의 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사님, 이것이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한 통에 45만 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구원이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내민 고급스러운 용기의 크림. 그 주성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고순도 정제 바세린이었습니다. 이것은 페트롤라툼 젤리 중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정제한 성분입니다.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는 효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장품의 세계는 때로 성능만큼이나 포장과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기 제 오랜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 이상을 화장품에 투자하셨습니다.
유명 백화점 브랜드부터 홈쇼핑 인기 제품까지 안 써본 것이 없었죠. 그런데도 피부는 해마다 건조해지고 주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저렴한 걸로 정말 괜찮을까요? 여태껏 비싼 것만 써왔는데. 딱 3개월 후, 김 어르신께서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부가 몰라보게 촉촉하고 탄력 있어 보였거든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평생 이렇게 제 피부에 잘 맞는 화장품은 처음이에요. 얼마 전에는 손주 녀석이 할머니 피부가 꼭 아기 피부 같아요. 라고 하지 뭐예요. 호호. 자,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왜 바세린이 이토록 효과적인지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분 보유 능력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힘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져 수분이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건조와 주름 생성의 가장 큰 원인이죠. 바세린은 페트롤라툼이라는 광물성 오일을 정제한 것으로 피부 표면에 아주 얇고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이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 경피수분 손실, TWL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피부 속 수분 창고에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뚜껑이 없다면 물은 금방 증발해 버리겠죠. 바세린은 바로 그 든든한 뚜껑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지간한 고가의 보습 크림도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보습력입니다. 여러분, 잠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화장품에 얼마를 쓰셨나요? 그리고 그 효과에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이제 바세린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오늘 밤부터 속는 셈 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이 먼저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 하나만으로는 2%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이어 알려드릴 바세린 효과 극대화 비법을 통해 그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바세린 사다 놓긴 했는데 이걸 그냥 얼굴에 바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써야 제일 좋아요? 지난주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신 76세 이영희 어르신께서 전화로 물어오셨습니다. 평생 고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이죠. 이 여사님, 물론 바세린만 잘 바르셔도 효과가 있지만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효과가 3배는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바세린 찰떡궁합 4가지 조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이 소중한 비결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합, 수분 앰플 플러스 바세린. 혹시 자녀분이나 손주가 선물해준 수분 앰플, 화장대 위에 잠자고 있진 않나요? 그냥 바르셔도 좋지만 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분 앰플에 주로 함유된 히알루론산 성분은 자기 무게의 최대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애써 끌어모은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몇 년 전, 저희 환자 중 69세 박정숙 어르신께서 고급 히알루론산 앰플을 꾸준히 사용하셨는데도 큰 효과를 못 보셨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녁 세안 후 수분 앰플을 충분히 바르세요. 그리고 딱 1에서 2분만 기다리셨다가 바세린을 아주 소량, 딱 쌀알 크기만큼만 덜어서 손가락으로 살짝 녹인 뒤 앰플 바른 부위 위에 아주 얇게 덧발라 보세요. 한 달 후, 다시 뵌 박 어르신의 피부는 놀랄 만큼 촉촉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앰플인데 이렇게 하니 효과가 완전히 다르네요. 바세린이 수분 앰플이 끌어모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든든한 수분 잠금 뚜껑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앰플의 효과를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조언 하나 더 드리자면, 특히 건조한 겨울철이나 난방으로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조합, 레티놀 플러스 바세린. 제 환자 중 74세 최미경 어르신은 주름 개선에 좋다는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면 피부가 따갑고 붉어진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레티놀은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피부 자극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 레티놀 크림은 꼭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크림을 바르고 나서 20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세요. 그 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보호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덧발라 보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피부 자극을 느끼지 않으셨고, 레티놀의 주름 개선 효과는 오히려 더 잘 나타났습니다. 친절하게 중요한 팁 하나 더. 레티놀은 빛과 자외선의 약함으로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시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조합, 미백 에센스 플러스 바세린.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미백 에센스는 기미, 잡티 등 색소 침착을 역게하고 칙칙한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하지만 이 역시 공기 중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제 아내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얼굴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5분 정도 흡수시킨 후 바세린으로 얇게 코팅해주듯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3개월 후 거울 속 환해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합, 달팽이 크림 플러스 바세린. 혹시 달팽이 크림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달팽이 점액 속 뮤신 성분은 피부 재생과 탄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유효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러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 83세 의사 선배님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눈가의 잔주름 개선에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면 피부 재생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밤새 피부에 작용하여 주름 개선 효과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바세린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유효 성분, 수분, 레티놀, 미백, 재생 성분 등을 먼저 바른 뒤
그 위에 보호막 혹은 뚜껑처럼 사용해야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세요. 바세린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을 맞거나 끈적거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딱 쌀알 한 풀 크기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기에 충분합니다. 저 역시 매일 저녁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조합 중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오늘 밤부터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 자신감까지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더 중요한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잠시 제가 진료실에서 겪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약 15년 전쯤 78세의 한복내 어르신께서 다소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피부과 시술도 받으시고 고가의 화장품도 아낌없이 사용하며 얼굴 관리에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얼굴에는 이렇게 돈도 들이고 관리도 받는데 왜 사람들은 제 나이를 딱 알아맞힐까요? 심지어 더 들어 보인다고 할 때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손이나 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손이랑 목이요. 그냥 비누로 씻기만 하는데요.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한 어르신. 사람들은 얼굴 피부만큼이나 어르신의 손과 목을 보고 나이를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만 공들여 가꾸고 다른 곳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나이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 주름과 탄력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진짜 나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 목, 귀 뒤와 귓불, 팔꿈치, 그리고 무릎입니다. 왜 이 부위들이 얼굴보다 더 빨리 늙어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가 더 얇습니다. 특히 목과 손등 피부는 얼굴보다 훨씬 얇아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지선이 적습니다. 피지, 기름은 천연 보습막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들은 피지 분비가 적어 쉽게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자외선 노출이 잦습니다.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지만 목이나 손, 팔꿈치 등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마찰과 움직임이 많습니다. 목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손은 온종일 무언가를 만지고 씻을 때마다, 팔꿈치와 무릎은 구부리고 펼 때마다 지속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제 아내는 젊을 때부터 제 조언을 귀담아 듣고 얼굴뿐 아니라 손과 목 관리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 83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 아내를 보면 을의 70대 초반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숨겨진 노화 부위를 위한 특별한 바세린 관리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숨겨진 노화 부위, 목. 제 환자였던 김영희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사님, 제가 젊었을 땐 몰랐는데 목주름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왜 아무도 젊을 때 목 관리하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리는 동작 때문에 가로
세로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세안 후 얼굴에 바르는 에센스나 크림을 목에도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때 목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즉 턱 쪽으로 쓸어 올리듯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세린을 소량 덜어 얇게 코팅하듯 덧발라주세요. 한 달 후, 김 어르신은 목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노화 부위, 손. 결혼 6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던 이순자 어르신께서 저에게 간절히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쭈글쭈글한 손만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다음 달에 손주 결혼식도 있는데 사진 찍을 때 손 내미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이 어르신께 알려드린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 밤부터 손 회춘 관리법을 시작해보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 평소 사용하시는 핸드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손에 듬뿍 바르세요.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는 겁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손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결혼식 당일, 이 어르신께서는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고운 손으로 사진 예쁘게 찍었어요. 라면서요. 여러분도 오늘 밤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특별 팁 하나 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바세린 집중 손 팩을 해보세요. 손에 바세린을 평소보다 넉넉히 바르고 20에서 30분간 면장갑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팩을 하고 난 뒤 손을 만져보면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보들보들하고 촉촉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숨겨진 노화 부위, 팔꿈치와 무릎. 평생 골프를 즐겨 치셨던 제 오랜 환자. 박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여름철 반바지를 입을 때마다 거뭇거뭇하고 거칠어진 무릎이 영 신경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팔꿈치와 무릎은 우리가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거칠어지고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 쉬운 곳입니다. 이 부위가 깨끗하고 매끈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젊고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박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부위에 바세린을 조금 도톰하게 바르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 만져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박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제 무릎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은 반바지 입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네 번째 노화 부위, 귀 뒤와 귓불. 이 부위는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간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귀 뒤와 귓불 역시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게다가 귀걸이 착용 등으로 인해 늘어지기 쉽죠. 언젠가 제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저기 저 할머니, 귀가 너무 아래로 처져서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맞습니다. 귀와 귓불의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지면 얼굴 전체의 라인이 무너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귀 부위 관리법은 정말 쉽습니다. 평소 얼굴에 스킨, 로션, 크림 등을 바를 때 잊지 말고 귀와 귓불, 귀 뒤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밤에는 바세린을 아주 살짝 발라주면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분들은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귀 주변 피부가 탱탱해져 전체적으로 더 젊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5번째 노화 부위, 입술과 입가. 80세 정순이 어르신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다른 데는 괜찮은데 유독 이 입가 주름, 팔자 주름이 너무 깊어요. 웃을 때마다 신경 쓰여서 활짝 웃지도 못하겠어요. 입술과 그 주변은 우리가 말하고, 먹고, 웃는 등 하루에도 수천 번 이상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이 가장 빨리, 그리고 깊게 생기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입가에 깊게 팬 팔자 주름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죠. 정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 입술과 입가 주름 부위에 바세린을 약간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마치 립 마스크를 하듯이요. 밤새 바세린이 입술과 입가,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어 보습과 함께 주름 완화,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줄 겁니다. 한 달 후, 정 어르신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입가 주름이 확실히 옅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웃어도 주름이 덜 패여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어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눈가입니다. 눈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피지선도 거의 없어 극도로 건조해지기 쉽고, 눈을 깜빡이고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잔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곳이기도 하죠. 제 아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사람 나이는 눈가에 다 쓰여 있다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눈가의 자글자글한 잔주름과 눈밑 처짐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알려준 눈가 관리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아이크림을 눈가에 조심스럽게 바르신 후, 바세린을 정말 아주 소량,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덜어 아이크림 위에 덧발라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다주 소량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눈가가 붓거나 비립종, 좁쌀 같은 알갱이, 이 생길 수 있으니 정말 미세하게 보호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만 발라야 합니다. 제 아내는 이 방법 덕분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비교적 탱탱한 눈가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별표 꾸준함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78세 최순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처음 한두 달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역시 싼 게 비지떡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석 달쯤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정말 피부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특히 손등이랑 목이요. 이제는 매일 밤 바세린 바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밤 나를 위한 작은 의식처럼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한 달간 한쪽 손등에만 매일 밤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양손을 비교해보세요. 그 차이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관리법도 중요하지만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별표 주의사항 별표를 모르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음 장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피부 트러블 없이 바세린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목,
손, 팔꿈치 등 다양한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주의사항까지 알아야 비로소 바세린의 진정한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지성 피부인데 저 같은 사람도 바세린을 써도 괜찮을까요? 혹시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76세 김순애 어르신께서 처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김 어르신, 물론입니다. 다만 타고난 피부 타입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처럼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바세린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세린이 정말 좋은 보습제인 것은 맞지만 모든 피부에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바세린 사용 시 주의사항과 현명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평생을 지성 피부로 살아왔습니다. 82세인 지금도 이마와 코 주변, T존, 은 번들거릴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지 마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정영호 할아버지께서는 제 조언을 듣기 전 지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셨다가 오히려 여드름이 심해져 고생하셨습니다. 지성 피부는 이미 피부 자체에서 피지, 기름, 가 많이 분비되는데 그 위에 바세린처럼 유분감이 많은 제품으로 모공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적어 건조함을 느끼는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T존, 이마, 콧, 턱, 은 피하시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U존, 볼, 눈가, 입가 위주로 그것도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이 조언을 따르신 후 정 할아버지의 피부는 트러블 없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여드름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바세린을 직접 바르지 마세요. 71세 박명자 어르신은 노년기에도 턱 주변에 여드름이 자주 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드름 난 부위에도 바세린을 발랐다가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방 어르신,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바세린은 모공을 덮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여드름 부위에 직접 바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여드름 부위는 피해서 그 주변의 건조한 부위에만 살짝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방 어르신은 여드름 악화 없이 피부 건조함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손녀딸도 20대인데 여드름성 피부입니다. 제가 알려준 방법은 밤에 여드름이 없는 부위에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바르고 아침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세안하여 밤새 분비된 피지와 바세린 잔여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손녀는 피부 건조함은 해결하면서 여드름 악화는 피할 수 있었답니다. 셋째, 지성 여드름 피부를 위한 특별한 바세린 활용법, 티트리 오일 섞어 쓰기. 제 오랜 환자이신 이정숙 어르신은 건조함과 동시에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사님, 바세린을 콩알 크기만큼 덜어내신 후 거기에 티트리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잘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티트리 오일은 강력한 천연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여드름,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의 보습력과 티트리 오일의 항균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피부 건조함과 여드름,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 티트리 오일 원액은 자극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고 사용 전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피부과 연고의 효과를 높이는 바세린 활용법. 제 동료 의사 중 한 분이 만성적인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꾸준히 발라도 효과가 더디다고 하셨죠. 제가 그분께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염이나 상처 부위에 처방받은 연고를 바를 때 연고만 바르면 금방 흡수되거나 옷 등에 묻어 효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연고를 바른 후 5분 정도 지나서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보세요. 바세린이 보호막 역할을 해서 연고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도와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환부를 보호해 연고의 효과를 2배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써보신 후 그 동료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신기하네요. 똑같은 연고인데 이렇게 하니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다섯째, 민감성 피부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83세 최영순 어르신은 바세린을 처음 사용해보시고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바세린은 성분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고 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간혹 특정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 어떤 화장품이든 처음 사용할 때는 바로 얼굴에 바르지 마시고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쪽의 부드러운 피부에 소량 발라보세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켜보면서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세린은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 멋모르고 바세린을 듬뿍 발랐다가 끈적거리고 답답해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얇게 막을 씌우듯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굴 전체에 바를 경우 쌀알 한 톨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바세린은 저녁에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하면서 먼지나 노폐물이 달라붙기 쉽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이 밀릴 수도 있으며 특유의 유분감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바세린을 현명하게 활용하신다면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도 부작용 걱정 없이 바세린의 놀라운 보습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모르고 무작정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비법을 총정리하여 완벽한 바세린 전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루틴까지 알아야 비로소 여러분의 피부가 10년은 젊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78인데 지금 와서 피부 관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몇 년 전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유 할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유 할머니께 들려드렸던 제 인생의 스승님이자 존경하는 선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 여사님,
제 스승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정말로 늙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요. 제 스승님께서는 92세로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하셨고, 피부 관리에도 늘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유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격려에 힘입어 그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6개월 후 할머니의 피부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늘 거칠고 주름졌던 손과 푸석했던 목 피부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박사님, 얼마 전에 우리 손주 녀석이 제 손을 잡더니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하고 묻지 뭐예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이렇게 늦게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결코 너무 늦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한 달 후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피부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아내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나이에 단순히 더 예뻐지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인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을 튼튼히 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곧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별표 궁극의 바세린 전용 루틴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비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순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박진우 박사의 5,000원 바세린 기적 완벽 전용 루틴 부드러운 세안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물기 살짝 남기기.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톡톡 가볍게 두드려 물기만 살짝 제거합니다. 피부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 제품을 바르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제품 바르기. 선택사항 평소 사용하시는 수분 앰플, 미백 에센스, 레티놀 크림 등 기능성 제품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먼저 발라줍니다. 없으시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흡수 시간 갖기. 기능성 제품을 발랐다면 1에서 5분 정도, 제품 종류에 따라 다름,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 동안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세린 소량 녹여 바르기. 드디어 바세린 차례입니다. 바세린을 딱 쌀알 한 톨만큼만 깨끗한 손가락에 덜어냅니다. 양 손가락으로 비벼 체온으로 살짝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막을 씌우듯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특히 눈가, 입가 등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아주 살짝만 더 덧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숨겨진 노화 부위 챙기기. 얼굴에 바르고 남은 소량의 바세린이나 혹은 새롭게 쌀알 반톨 정도를 덜어내어 오늘 배운 목, 손등, 팔꿈치, 무릎,
귀 뒤와 귓불 등 평소 소홀했던 부위에도 잊지 말고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손에는 면장갑을, 팔꿈치나 무릎에는 낡은 옷소매나 토시 등을 활용하면 보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5분. 나 자신을 위해 이 작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 없이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며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바세린의 놀라운 비밀과 활용법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오늘 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꾸준히 이어질 때 1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모든 비법을 한꺼번에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밤 잠들기 전 손등에만이라도 바세린을 정성껏 발라보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